니네가 뭐 잘 안다 싶은 얘기는 그냥 후딱후딱 진행하도록 합시다. 판구조론, 그래서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판들이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 구조론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제 판 구조론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뭐 판의 운동과 변동대라는 말, 변동대, 그지? 그래서 여기 변동대라는 게 일단 뭐냐? 그래서 변동. 그래서 변동은 이게 지각 변동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고 있는 지역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거든. 그래서 그게 띠처럼, 이게 띠 대자야. 띠처럼 모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동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지각 변동이라 그러면 보통 세 가지 나오거든.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조산운동. 뭐 지진이나 화산은 잘 알 거고, 조산운동은 이제 뭐 우리 이런 히말라야 산맥이니 알프스 산맥이니 이런 산맥들이 만들어지는 게 조산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이 거기 이제 밑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그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지진이 세계 지도 쫙 펼쳐놓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무 데서나 발생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거든. 그럼 그걸 지진 대라고, 띠 형태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도 표시를 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진대와 마찬가지로 띠 형태로 밀집되어 있더라. 화산대. 그 다음에 조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조산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가 거의 일치한다. 그럼 거의 일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뒤에 가면 나오지만 판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대부분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 혹은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서 유명한 지진대, 화산대들이 몇몇 있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지진대, 화산대가 뭐냐면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 이렇게 불러. 우리가 이걸 통칭해서 부를 때는 그냥 변동대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가 되는 거지. 거기 위에 이제 표안에 써져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게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자, 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지? 태평양이라는 바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약간 고리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밀집돼 있고, 그래서 이게 고리 환자야.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바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든. 요걸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고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진 화산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별명이 불의 고리라고도 불러. 불의 고리. 그지? 불의 고리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그 얘기 쭉 나와 있는 거, 화산대, 지진대, 이제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는 거의 일치하더라. 그지? 그 다음에 대륙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대륙의 중앙부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 대륙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면 이 대륙 한가운데에서는 거의 지진 활동이 안 일어나요. 특히 선캄브리아대라는 시대 이후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상지라고도 불러. 보통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륙의 중앙부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성캄브리아대 이후로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순상지라고 부른다. 뭐 미국 대륙 한가운데라든지 여기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이런 데는 거의 지각 변동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런 데는 순상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2번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설명 나와 있고, 그래서 밑에 화산대, 지진대 그림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뭐 3번 변동대는 그래서 얘네들 다 합쳐서 이런 지진대니 화산대니 조산대니를 다 합쳐서 변동대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뭐 첫 페이지는 뭐 그 정도 받으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지,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판구조론이라는 게 짜잔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판구조론의 뭐 정립 과정 이렇게 나오죠, 그지? 자, 두 번째 판구조론 그래가지고.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뭐 대륙이동설이지. 대륙이동설. 그지? 대륙이동설. 자, 베게너라는 지질학자가 주장한 거지. 말 그대로 뭐야? 대륙이 이동한다 이거지. 그래서 베게너라는 사람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 특히 언제야? 고생대 말이지. 고생대 말에 현재 흩어져 있는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 모여서 엄청난 초대륙을 하나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그 초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래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중생대 이후에 걔네가 다시 분리가 돼서 이동했다. 중생대 이후 그 판게아가 분리돼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생대라는 시기, 현재도 신생대에 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신생대 때 그 대륙들이 흩어져서 대륙 분포가 현재와 비슷하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뭐야? 대륙 이동설이죠, 그죠? 대륙 이동설이야. 물론 요거와 이제 관련해가지고 종종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나오잖아. 초대륙이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이제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이전 시기에 고생대 이전이면 이제 보통 선캄브리아 되겠지. 선캄브리아 대 때는 초대륙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물어보지. 여러 차례 만들어졌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뭐지? 12억 년 전에, 그지? 선캄브리아 되겠지. 12억 년 전에도 초대륙이 있었는데 대표 그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지, 로디니아. 그래서 꼭 고생대 때만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륙의 이름이 이제 판게아인 거고, 고생대 이전에도 뭐 대표적으로 로디니아와 같은 초대륙이 있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이동설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이 있겠지, 그지? 대륙이동설의 증거. 그지? 증거. 자, 첫 번째 뭐였지? 거기 이제 밑에 쭉 써놨다만,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그지? 동일한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생물 화석이, 뭐 그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야, 글로섭테리스라는 화석 같은 거 있죠, 그지? 거기 보면 글로섭테리스 메조사우루스라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금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뭐 아프리카, 뭐 대륙에 걸쳐서 지금 현재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은 생물 화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그 대륙들이 하나로 붙어 있지 않고서는, 같은 환경을 갖는 곳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하게 생긴 화석이 나왔다. 자,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더라. 특히 어디하고 어디야?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그지? 우리 남아메리카 대륙 약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이거랑 아프리카 대륙. 지금 현재는 그 뭐야? 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자, 여기가 북쪽, 남쪽이면 여기가 뭐야? 동해안.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 해안선이 마치 우리 퍼즐 맞추기 하는 것 좀 딱 들어. 물론 이제 풍화가 일어나서 세세 좀 디테일하게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해안선이 거의 딱 들어맞더라.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붙어 있다가 요렇게 쪼개져서 갈라져서 양쪽으로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해안선 거의 일치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동일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하지. 지질 구조가 동일하게 관찰되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 뒤에 가서 지질 구조 뭐 또 따로 배우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지층 쌓여 있는 순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지층이고 여기가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지층이라고 하면 지층 뭐 쌓여 있는 암석의 종류라든가, 그지? 암석의 종류라든가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지질 구조가 동일하더라 이거지. 동일하더라. 분명히 아메리카 대륙이고 아프리카 대륙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 지역일 때 쌓인 건데 그 이후에 쪼개져서 이동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지? 네 번째? 현재 빙하가 남아있거나 현재 빙하가 있는 곳, 또는 빙하는 없지만 빙하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 있지. 빙하의 흔적 또는 현재 빙하가 있는 곳들, 대륙빙하라고 하지. 얘네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보면 딱 그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딱 걔네들이 모이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극을 중심으로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어서 거기에 빙하가 쌓였는데 그 이후에 흩어져서 뭐 어떤 대륙은 고위도로 올라가고 그 결과 저위도로 내려간 거지. 남극에서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가서 어떤 지역은 빙하가 녹아버려서 흔적만 남아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는 빙하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위도이다 보니까 빙하가 남아 있고. 거기 그림에 보면은 4번 빙하의 분포와 이동 방향 그래서 나와 있지. 남극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나 현재 빙하가 있는 곳들이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그래서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다가 결국에는 걔네가 흩어져서 현재와 같이 흩어져 있는 분포를 보이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붙어 있던 게 어떻게 해서 쪼개졌니? 즉, 이 대륙 이동설의 한계라고 하면 그 대륙이 어떻게 해서 이동하게 됐는지, 왜 멀쩡히 붙어있던 대륙이 찢어졌고 반대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다시 모였는지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지.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지?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것이.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 대륙 이동설. 인정을 못 받았지. 그 인정을 못 받았는데 바로 이제 이 백연의 제자야, 제자. 그지? 제자가 이제 그 원동력을 들고 나온 거야. 그 원동력을 들고 나온 게 바로 뭐다? 멘틀 대류설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멘틀 대류설. 말 그대로 멘틀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우리 뒤에 가서 뭐 판구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연약권이라는 부분에서 천천히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각이 있고 이 아래가 멘틀이라고 하면 멘틀에서 천천히
대류가 일어나서 그 위에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요거 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지? 걔네들이 힘을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의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란 힘을 계속 받겠지? 힘을 계속 받다 보면 거기가 결국에는 균열이 생겨서 찢어지고, 찢어진 이후에는 계속, 그럼 여기 이제 벌어지면 여기서는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배우는 뭐야? 이렇게, 해령이 쫙 만들어지면서 걔네들이 멀어져 갈 것이다 이거야. 그지? 멀어져 갈 것이다. 자, 그게 지금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에 나온 얘기지. 멘틀 대류설. 그래서 홈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자, 니네 뒤에 판 구조론에서 나오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멘틀이 지각 아래쪽에 2,900km까지가 멘틀이거든? 그럼 보통 멘틀 상부다 그러면 한 400km까지를 우리가 멘틀 상부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아래쪽은 멘틀 하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상부하고 하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대륙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거나 횡압력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뭐? 이 멘틀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하는 거지, 붕괴. 그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천천히 대류가 일어난다. 이 얘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이제 그림 넣어놨잖아. 가운데 큰 대륙이 있고, 그지? 큰 대륙이. 여기다 그릴게. 자. 여기 이렇게 큰 대륙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다인 곳이야. 이렇게 바다인 곳. 그지? 여기 대륙.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그지? 대류가 일어나는 거지. 대류가. 그래서 이제 요 대륙 기준으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이제 대륙에 금이 가겠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점점점 멀어져 가겠지. 그지? 그리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있으면 하강하는 곳도 있을 테니까. 그지?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서로 미는 횡압력을 받게 되는데, 해양 지각이 어쨌든 대륙 지각보다 무겁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얘는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은 멀어지면서 결국 그 사이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멀어지면서 여기 사이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뭐 새로운 섬이 생기거나, 그지? 왜냐면 여기서 이제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이렇게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갖고 우리 뒤에 나오는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두 대륙은 분리가 돼서 멀어져 가고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섬 같은 게 생기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엔 여기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해구가 되는 거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서 해양지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해구라는 지형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멘틀 대륙 상승부에서는 대륙이었다면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가운데 해령이라고 부르는 어떤 지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대륙이 멀어지면 또 그 사이에 이제 바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결국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부딪히게 되면서 더 무거운 해양지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해구와 같은 지형이 생기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게 이제 멘틀 대류설이야. 근데 이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멘틀 대류설도. 그지? 거기 보면 밑에 한계 그려서 나오잖아. 왜 인정을 못 받냐? 그럼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한다고 치면 대류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어떤 멘틀이 대류한다는 지질학적 증거는 제시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멘틀 대류가 어떤 관측 자료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는 못했다 이거.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나 어쨌든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이 대륙 이동설에서 대륙이 이동하는 게 설명은 되더라, 그지? 설명은 되더라 하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지? 세 번째가 바로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판구조론은 이거 다 합친 거거든. 결국에는 다 합친 개념이니까 판구조론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바다 밑바닥이 점점 넓어진다 이거거든. 그지? 그 헤스하고 디치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자, 이 사람들이 그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해저 지형을 파악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원래는 군사용 그거 기술이었다 그러지. 그래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예를 들어 잠수함들끼리 서로 상대편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초음파가 상대편 잠수함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면 그거 가지고 잠수함이 얼마쯤 떨어져 있다 이제 이거 파악하는 거에서 응용이 된 기술인 거지. 그래서 음파를 바다 밑에다 쏘는 거.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배 타고 가면서 그 음파를 바닷속을 향해 쏘는 거야. 그지? 초음파, 정확하게 초음파 쏜 거야. 초음파. 그러면 이제 초음파는 보통 너희가 문제 풀 땐 이게 이제 초속 한 1500m 정도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물속으로 가는 동안 계속 1초당 1500m의 빠르기로 가다가 바다 밑바닥에 부딪히면 되돌아오겠지. 그래서 그 초음파가 바다 밑바닥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는 동안에 이 초속 1500m라는 속도가 일정하고요. 바닥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서 올 때도 속도는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갔다가 오니까 왕복 시간을 측정하면 그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이 바다 밑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시간에다가 이 초음파의 속도를 곱하면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밑바닥까지의 수심이 되겠지, 수심. 그지? 자, 지금 그 얘기가 네 번째 페이지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음양측심법이라고 하는 거야. 음양측심법.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소리지. 초음파야, 초음파. 초음파를 쏴서 밑에 수심을 측정하는 법. 음양측심법이라 하는데 초음파의 속도가 가고 오는 동안에 동일하기 때문에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럼 그 왕복 시간의 절반이 밑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거고, 거속시 따지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가는 동안의 속력을 곱하면 그 밑바닥까지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수심은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에다가 시간. 그지? 거기서 시간은 이제 왕복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왕복 시간의 절반이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하는 걸 음양측심법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음양측심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헤스하고 디치라는 사람이 해저 지형을 파악을 했어요. 해저 지형. 그래서 그 파악한 해저 지형을 가지고 이제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음양측심법으로 알아낸 해저 지형 그래서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쭉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제 대륙 쪽이야. 육지 쪽이라고 하면 대륙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 곳은 수심이 좀 얕은. 그러니까 뭐 얕다 그래도 한 200m는 되는 거. 200m 내외의 수심을 갖는 곳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불러. 수심 200m 이내인 곳. 그래서 그 대륙붕이 이제 끝나는 곳에 가보면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간 경사 같은 게 생기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륙 사면이라고 불러. 대륙 사면. 경사면이라 이 얘기지. 아니, 사면. 그러면 그 대륙 사면이 끝나는 곳에 살짝 좀 약간 평평해지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대륙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대륙대를 가면은 수심이 굉장히 깊으면서 굉장히 평평한 넓은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심해저 평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바다 중간중간에 화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산이 솟아 있겠지. 이게 이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해령이 되는 거. 이게 해령이 되는 거죠. 해령은 뭐 물속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건 화산 섬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바닷속에 해령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 중간중간에 이제 화산 섬이 있어요. 거기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산 섬이 있기도 한데 그 화산 섬이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풍화 침식을 받으면 얘가 깎여 나가거든. 깎여 나가서 그 부분이 침강을 하게 되면은 단독으로 있는 화산인데 이렇게 윗부분이 깎여 나가는 화산이 있어. 요거 평정해산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또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스승님의 이름을 따갖고 붙였대. 기요라고 합니다. 기요. 이게 그 스승의 이름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저 지형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저 지형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뭐야? 해저 확장소를 주장을 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해저 확장소를 주장할 때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겠지. 자, 일단 요 해저 지형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니까 좀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특히 뭐 이제 지질 구조 할 때, 뭐 대륙 사면, 대륙대 얘기 또 나오니까, 그것도 좀 명칭만 좀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자, 이런 해저 확장소를 주장하는 어떤 근거, 근거. 자, 해저 확장소의 근거. 시험이 잘 나오지, 이거. 그지? 해저 확장소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자, 아까 이제 바닷속에 해저 지형을 파악해 보니까 해령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있다고 했잖아, 해령.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그 암석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가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해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닷속에는 이렇게 산맥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암석의 나이를 따져봤더니 해령을 중심으로 암석의 나이가 일단 대칭적으로 나타나.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더라 이거야. 그럼 왜 많아지냐? 왜 많아지냐? 봐.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령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 이거야. 그래서 바다 밑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멘틀 대류서를 포함하겠지. 이게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지? 멘틀 대류가 여기서 얘네가 양옆으로 이렇게 멀어진다고 하자고. 그럼 멀어지면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멀어졌어 이렇게. 멀어지면은 그 빈 틈으로 또 이제 마그마 같은 게 올라오겠지. 올라와서 이렇게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 니네가 색깔이 구분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하얀색으로 그린 암석하고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암석. 주황색은 방금 전에 생긴 암석이니까 나이를 0이라고 해보자. 하얀색은 1이라고 해보자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계속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멀어진 거지. 또 멀어졌어 이렇게. 그럼 또 그 벌어진 틈을 따라서 멘틀 물질, 마그마 같은 게 올라와서 또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져. 그럼 이제 막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0. 얘는 그거보다 좀 전이니까 1, 2. 이런 식으로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거리라고 하고요. 여기가 암석의 세로축을 나이라고 하면 해령을 중심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는 건 실제로
시추해가지고 알아냈단 말이죠.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더라. 자,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 쌓여져 있는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두껍더라 이거지. 바다 밑바닥에다가 봉을 하나 박아서 거기서 이렇게 쫙 뽑아 올린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012라고 써져 있는, 여기서 뽑아 올린 암석에 쌓여 있는 토양, 퇴적물의 두께, 여기서 뽑아 올린 퇴적물의 두께, 여기서 뽑아 올린 퇴적물의 두께를 따져봤더니 012,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도 점점 두껍게 쌓여 있더라 이거. 그것도 이제 해령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퇴적물의 두께.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런 거야? 여기는 퇴적물이 되게 두껍게 쌓여 있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동안 얘는 이제 막 생겼으니까 이제 쌓이기 시작할 거고 얘는 이미 쌓여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멀어지면 이 주황색 위에 퇴적물이 쌓이는 동안 여기도 쌓일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생긴 초록색 암석은 퇴적물이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퇴적물의 두께 점점점 두꺼워지더라 이거. 퇴적물의 두께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런 거 있어. 세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있잖아, 수심은 또 깊어지더라. 수심. 그러니까 이제 해령에서 뭔가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해령에서 뭐 화산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지?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라고 하면 수심이 점점 깊어지더라 이거지. 멀어질수록. 그지? 여기서 분출한 애들이 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퇴적물도 이렇게 돼 있는 거. 퇴적물 두께를 그리자면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면 해령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애는 퇴적물이 요만큼 쌓여 있는 거고, 해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도 깊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해령에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져서 계속 멀어져 간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점점점 바다 밑이 넓어지는데 계속 넓어만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질 거 아니야.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그 암석의 나이가, 특히 이제 여기 대륙하고 만나는 부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해구가 생길 거 아니야. 해구 쪽에 가봤더니 암석의 나이가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암석은 없더라는 거지. 암석의 나이가. 거기 지금 중간에 해저 암석 연령 분폭을 세놨지.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게 그 해양지각의 나이인데, 해양지각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 암석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다 1억 8천만 년 이내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암석 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구라고 부르는 부분은, 해령에서는 계속 만들어져서 멀어져 가고, 그 멀어져 간 암석이 이 해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땅속으로 소멸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하지 않고 계속 멀어져만 간다, 계속 넓어지기만 한다면 가면 갈수록 암석의 나이 점점점 많아져서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암석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암석의 나이가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해양지각의 나이 얘기했고, 퇴적물의 두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변환단층이라는 게, 변환단층. 우리 이것도 뒤에 판구조론에서 나오겠지만, 변환단층 주변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변환단층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 자, 우리가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해령이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좀 중간중간 어긋나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이제 요거 위에서 본 게 여기가 해령이라고 지금 이제 해령에서 멀어져 갈 거란 말이지? 멀어져 가다 보면 이렇게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는 그 중간 요 부분.
요 부분이 변환단층인데 여기서 요 주변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게 해령에서 멀어져 가지 않는다면 이 변환단층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지진이 일어날 리가 없지. 지각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로 해령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 하는데 해령에서 멘틀 물질을 올라서 양쪽으로 퍼져나갈 때 해령의 위치에 따라 속도 차이가 생겨서 형성된다. 변환단층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해령을 중심으로 얘네가 양쪽으로 멀어져 간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야. 멀어져 간다는 거. 얘네가 양쪽으로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지? 요거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번에 고지자기 줄무늬. 자, 6번째.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이제 해령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해령에서 양쪽으로 이제 암석이 멀어져 가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자고. 그럼 이제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잖아. 그 마그마가 굳어서 화성암이 되는 건데 그 마그마 안에는 철과 같은 자성을 띠는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마그마가 굳을 때 이 철과 같이 자성을 띠는 애들이 그 암석이 굳을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이 되면서 굳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해볼까?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지구 자기장 얘기하겠지만 지구가 하나 이제 커다란 자성인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해령이고 자, 여기서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재 암석이 만들어지고 그건 그 전에 만들어진 애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암석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철 성분들이 있겠지.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저 북극 쪽이 S극이라고 치자 이거지. 극으로. 그러면 이 철 원자 하나도 하나의 자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때 걔네들이 마그마가 굳을 때 그 S극 방향으로 요렇게 요서 화살표 요걸 우리가 N극으로 칠게. 요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서 마그마가 굳어져 가지고 암석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얘네가 이제 먼저 생긴 암석이지. 해령에서 더 멀리 있으니까. 만약에 요 초록색 암석이 생길 당시에는 북극이 N극이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거기 들어있는 철 성분들은 요렇게 배열되면서 굳는단 말이야. 굳을 때. 그지?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굳어지는 게 줄무늬처럼 나타나는 게 이제 고지자기 줄무늬다 이거지. 근데 그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지? 나타나더라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 고지자기 이렇게 돼 있지. 마그마 온도가 높을 때는 방향성이 없던 자성을 띤 광물. 그게 철이라고 생각하면 돼. 걔네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당시 지구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되면서 암석의 고지자기가 생성된다. 자, 그래서 이때 남아있는 자기장이 그래서 현재는 북극이 S극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서 요렇게 지금 자성을 띠는 애들이 요 방향으로 배열됐어. 요걸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부르는 거야. 현재 북극이 S극 기준으로 그 방향으로 배열돼 있으면 걔네를 정자극기라고 부르고 그거랑 반대로 배열돼 있으면 역자극기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에 나타나는 줄무늬 형태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해령을 중심으로 얘네가 점점 멀어지면서 암석이 생긴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줄무늬 생성 과정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해령에서 생성된 새로운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지고 멀어지는데 그 와중에 규칙적으로 이게 N극과 S극이 바뀌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줄무늬가 반복돼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또 바로 이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겠다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섭입대라고 하지. 섭입대. 아까 멘틀 대류에서 대류에서 대륙이 분리가 돼서 가다 보면 이쪽에는 해양지각하고 결국 부딪히게 되면서 해양지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게 섭입대거든. 자, 섭입대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말이야.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섭입대라는 말이 없었다 치더라도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그럼 깊어진다는 얘기는 해양지각 쪽이 대륙지각 밑으로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섭입된 거지. 그래서 아까 얘랑 일맥상통하는 거지. 점점 소멸되니까 해령에서 멀어져간 암석일수록 나이가 많아지는데 1억 8천만 년 이상 되는 암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라 이거야.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림 나와 있지. 그래서 해구가 이제 바다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양지각 쪽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그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라. 그래서 이는 해양저 확장설에서의 해양지각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하면 이런 것들 근거로 종합했을 때 해저 확장설이라는 건 뭐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점점 멀어져 가다가 섭입대라고 하는 곳에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건 잠깐 쉬었다 하겠다만 판구조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 판구조론이라는 거는 앞서 나왔던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 이거를 다 합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라는 걸로 돼 있고 그 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판 구조론이고 내용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을 그냥 합쳐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이제 자,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판 구조론에 대한 얘기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 10분 정도 쉬도록 합시다.